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이제 막 굉장히 개발자 연봉 올려주면서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업계에서 진짜 이번에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그전에 루머로 밝혀졌다가 다시 이제 올려준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뭐 연봉 자체를 아예 대놓고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이제 부르는 대로 마음에 들면 서로 이제 소위 이제 쇼부를 봐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제도까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연봉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근데 그 와중에 그건 그들만의 얘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제 생각은 정말 IT 쪽에 오시려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크게 봤을 때 개발자한테 희소식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교육업 쪽에 있다 보면 이제 저한테 배우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중에도 이제 개발자 하려고 이제 여러 교육기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바닥 쪽에서는 연봉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게, 여러분들 그 IT 업계가 정말 무서운 게 실력 차이에 따라서 정말 그 차이가 엄청나요. 어느 정도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수를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인수를 할 때, 페이스북이 인수를 할 때 약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인수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총 16명이 채 안 됐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도 충분히 훌륭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잘 만들었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IT 업계는 양보다 질이에요.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그 2억 넘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2억 넘는 국내에서 2억 이상 되는 개발자들 얘기, 그렇게 막 모시고 싶은데도 잘 안 된다 라는 얘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그냥 CTO급에서 이미 그 소문 난 사람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오퍼가 와요. 저도 제가 병역 특례 하는 동안 제가 가만히 있는데 컨택 어떻게 알아서 오신 그런 대표님만 한 세네 분 정도 이상 되세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여의도였으니까 같이 뭐 그 카페에서 얘기도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스카우트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하고 이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IT 업계가 왜 잘하는 개발자들이 소문이 나냐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보다는 확실히 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학원 졸업해가지고, 그 단기 학원 있죠? 졸업해가지고, 이제 아직은 초보야. 근데 게시판 겨우 딱 만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막 2,800을 받는다 칩시다. 근데 그렇게 10명을 뽑아요. 그럼 2억 8천이죠. 그 10명이랑 2억짜리 개발자 되게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랑 둘이 다이다이 뜨면 2억짜리가 이겨요. 압살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좋은 개발자를 뽑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되는 사람의 그 설계 능력이나 그 개발을 보는 관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초반에 내가 구조를 이렇게 잡아놨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뭐 다른 거를 모듈화 해서 뭐 붙이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생각 있게 설계를 해놨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설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에서 차이가 되게 크게 나는데, 그러니까 2800 정도 받는 개발자 10명 곱하기 10명 있어도 그 단순직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길 수 있지. 근데 단순하지 않거든. IT 업계가 점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7년 전부터 얘기하고 제가 말한 게 틀린 적이 없어요. 계속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서버부터 다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 서버부터 클라이언트 운영체제 등등등 팀노바 1년 반 동안 배우면서
그 기본적으로 개발을 잘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인공지능이든 블록체인이든 뭐 이번에 메타버스든 이런 기술을 올리니까 팀노바 친구들이 관련 분야에서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여기 졸업생들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지금 인공지능 기업 쪽에도 많이 가고 최근에는 아예 영상까지 인공지능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회사를 하는데 대전에 있던 두 곳 회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소개를 하시나 봐요. 팀노바라는 곳이 있다고. 근데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소개시켜달라고 심지어 회사 소개 영상까지 정성스럽게 이제 직접 대표님이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신 케이스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러브콜이 엄청 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졸업생이 너무 없으니까 소개는 제가 해드렸는데 지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졸업생들에게 제가 강제로 어디 지원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연락 오시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팀너바의 러브콜이 오는 거는 그 뭔가 아무튼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 구직 같은 경우는 뭐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지금도 너무 이제 졸업생이 조금씩 나오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 가고 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즘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육기관이 되겠다. 이 불모지 같은 교육기관에서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꿀리지 않는 이런 개발자를 배출해내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괜히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니네 그렇게 잘한다며 근데 왜 대기업 안 가? 뭐 등등 뭐 니네 뭐 그렇게 된다며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 아니 연봉 수준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받는 것도 사실 대단하고 뭐 스펙적인 부분도 있고 대기업 자체에서 고졸도 아예 안 뽑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회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시킬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확실히 하나에 깊게 들어가긴 좋지. 근데 반대로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연구하기는 되게 좋은데, 사실 제가 만드는 인재들의 특징은 어떤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재들이나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스마트함, 프로세스가 좋은 스마트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죠. 연봉도 뭐 아쉽지 않으니까. 지금 4천대 초중반 이상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개발자를 바라보실 때 단기간 뭘 해가지고 어떻게 막 인공지능 개발자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을 일단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잘 이해는 돼. 빠르게 해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자 되고 싶고 뭐 이런 뭐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개발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뚝딱 되는 분야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 분야는 오랜 시간 체화된 어떤 그 프로세스로 승부를 봐야 되는 분야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말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요새 사실 4천대 막 초반 그 이상으로 가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 4천대 중반도 되게 많고 그런 연봉을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팀노바에서는 그냥 이제 일상이에요. 굉장히 일상이고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저를 자극하면 저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더 학생들 더 고연봉으로 가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저는 아무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최근에도 요새 유튜브 많이 못 찍는 이유도 학생들 쪽을 어떻게 하면 더 보낼까 연구를 더 많이 하거든요. 좋은 조건에 잘 가는 거. 근데 그 정말 좋은 조건으로 많이 연락이 오시고 저도 그래서 요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 교육기관은 힘들어. 교육기관은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관이 힘들어도 학생들이 너무 잘 가니까 그거 하나 보고 살아요, 사실. 그리고 팀노바에서도 이제 많은 친구들을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지친 거지. 그래가지고 딱 그 소수 정예로만 딱 배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도 좀 줄이고 있고, 그나마 비대면은 그래도 인원 제한 없이 받고는 있긴 한데 근데 둘 다 되게 잘해요. 결국에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오프라인 같은 사람이면 오프라인에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랑 술을 마시는데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요지는 제가 공무원 시험 말고 코딩을 추천한 이유, 제가 예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요지는 10년 동안 IT는 최고의 전망일 거다. 다만 한때 조선업도 그랬다. 공직이 어떤가? 요즘 빨리들 준비하다던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보니 시총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내 생명 주기보다 빨리 극히 변하더라고요. 삼성도 솔직히 반도체와 금융이 빠지니까 최강의 기업까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하이닉스조차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인데 과연 앞으로 60년을 먹고 살면서 내가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할까라는 질문이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기 좀 애매한 게, 행복은 뭐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다르게 제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개발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 이상부터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었고, 배우자로 선호하는 직업 탑5 안에 되게 많이 들었던 직업 중 하나고, 그리고 현재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전문직으로 되게 존중을 받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3D 업종처럼 봤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의 주도를 하는 국가는 아니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기술 주도를 하죠. 그래도 하다기보단 그래도 많이 기술의 그 극강의 상황에 많이 붙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 주도를 하는 분야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기술을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도 보면 큐브리드라든지 아니면 RT베이스 같은 그런 국산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꽤 세계적이고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특정 분야에 따라서 또 세계적인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는 좀 주도를 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라인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쪽이 많이 기술적으로 장악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번에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기술의 주도와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잖아요. 기존에는 국내 파이로 먹고 살던 기업들이 그 파이가 세계로 커졌어. 구글이나 유튜브가 이제 한국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는 케이스도 커지니까, 이제 경쟁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이렇게 국가적인 경쟁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플랫폼 시장은 유튜브 쪽에 많이 의존을 하듯이,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점유한 그 서비스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선점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되죠. 그 증거 중 하나가 미국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 랩들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그런 연구소들 한국 기업에서 많이 지었어요. 현대, 삼성, 또 인공지능 한다는 기업은 다 지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 네이버, 뭐 카카오까지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도 거기 이렇게 사옥이 있어서 인공지능 연구를 거기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공지능 쪽에 관련해서 좋은 인력이 거기에 많으니까 실리콘밸리 구글에 있던 인력들 빼오고 하려면 거기 있어야지. 한국에서도 5억을 주고 구글에서도 5억을 준다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5억을 준다면, 이왕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게 좋죠. 왜?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기회가 많아. 그 옆에 주변에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거든. 결국에는 극강적인 이런 경쟁 구도죠.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근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옆에서 기분 좋은 얘기 하는 거, 그거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뭐 이거 타입의 차이인데, 그냥, 뭐,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뭐 이런 얘기? 듣기엔 좋지. 근데 열심히 했는데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법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냉정하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도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도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오히려 잘 되게 하는 길이니까.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뭔가 할 때. 근데 이제 요즘은 있잖아. 사람들이 쓴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클라임을 거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도 제 직업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이제 직업의 세계고 이쪽에 깊이감이 엄청 있는 분야예요. 제가 7년 전부터 얘기를 꾸준히 하는데 뭐 팀노바 막 까대는 애들 보면 뭐 어설프게 3년 이렇게 있고 어설프게 한 분야 그러니까 어설픈 애들이 꼭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뭐 어설픈 애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래. 막 이렇게 하나 게시판만 만들어서 회사 오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게시판 만들어서 한번 지원해 보세요. 소위 이제 괜찮다는 회사들 못 들어가실 때. 연봉 뭐 6천, 뭐 5천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못 들어가 게시판 하나로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준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것저것. 그런 거. 팀노바 같은 경우는 프리패스죠. 지금 되게 쉽게 들어가요, 회사. 오히려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사 고르는 중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못 믿겠다 이거지. 7년 동안 나를 남들이 뭐 잘하면은 그냥 배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년 동안 나를 완전 사기꾼으로 만든 거야. 근데 사기꾼인데 한 번도 사기 피해자가 나온 적이 없는 사기꾼이죠. 다들 팩트고 다들 고연봉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 별로 아쉽지 않다니까 진짜. 그 진짜 내가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했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건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소박한 행복,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되게 조용한 데서 살면서 그런 거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돈이 많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사회적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임원진으로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조직 내에서 조금 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어서는 비전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수준이 중요하다. 사실 저는 제 양심을 팔면서 막 학생들 그렇게 교육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인공지능 3개월 만에 만들어 드립니다. 나 사실 이런 거 진짜 자신 없어. 난 그런 교육에 절대 동의하지도 않고 인공지능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툴만 깨작깨작거려서 느낌은 살릴 수 있어.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원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이나 이게 학부를 컴공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석사까지는 최소 하면 한 7, 8년 걸리거든. 학부까지 합치면. 박사학위도 또 길어요, 공대는. 그러면은 이것저것 제대로 배우면은 또 막 4년, 5년 하는 애도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그거 다 합치면은 막 12년, 13년 그래. 거의 의사 수준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박사학위자들은. 근데 그 정도 돼야 그래도 깊이감 있게 좀 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되게 힘든 거지, 그게. 물론 이제 박사학위자들은 개발보다는 이론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이 빠른 경우를 저 많이는 못 봤어요. 하지만 그 검토가 되게 쫀쫀하고 좋아. 아는 게 많고 그래서. 얘기해보면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공부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최소한 이제 IT 업계 그 어떤 분야로 가려고 하면 개발은 기본 베이스로 탄탄하게 깔아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진 희망과 그 원하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이게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일시적이겠지. 그리고 학생들도 어떤 툴 사용법을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겠지. 그리고 이제 쓴소리를 잘 안 해주잖아. 강사들이 쓴소리를 잘 안 해주니까 어 기분 안 나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교육이 과연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지. 결과 팀노바만큼 나오는 곳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전 세계에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우리 정도 아웃풋 나오는 곳 진짜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고 실제로 그게 업계에서는 정말 신입 개발자 왔냐 막 이러면서 막 꼰대들이 그럴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가면은 예 뭐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게 잘해주세요. 우리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 함께해요 하면서 막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거나 CTO 분들이 되게 잘해줘요. 팀노바 친구들. 그래서 애들이 구직할 때 어깨가 이만해져 막. 그 정도라니까? 진짜 인기 되게 많다니까 지금. 근데 교육기간만 힘든 거지 뭐. 코로나 개객기. 아무튼
코로나만 아니어도 오프라인 교육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그쵸?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을 많이 못 뽑아요. 그리고 강사도 이제 많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결과는 너무 좋고 시장은 엄청 그렇게 하는데 강사들은 또 되게 힘든. 제대로 가르치려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굉장히 무슨 막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뭐 그래서 괜히 이제 강사들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근데 실력 있는 강사?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예요. 아무나 막 뽑아도 막 뽑히니까. 우리도 저렴하게 뽑는 강사 엄청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우리 연봉 4천 이상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나중에 들기는 해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3명의 강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긴 갈 건데 일단은 수업을 많이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소수정예로 그냥 가려고 해요, 요즘은. 근데 결과는 진짜 미쳤어요. 아마 기대하세요. 이번 주에도 결과 되게 좋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결과 좋을 거고, 그 다음 주에도 결과 좋을 거예요. 이제 한 3친구 정도 구직을 하는데, 외부 업체에서 러브콜이 너무 많이 오는데,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려는 드리는데, 그리고 유튜브 영상 찍을 새도 없네요, 요즘은. 좀 이따 또 뭐 해야 돼요.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복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인사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적당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